코로나19 관련 통계입니다. 오늘은 이탈리아 지역별로 코로나19 현황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지난 기사입니다만 베네토주의 경우에는 한국형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는 3월 17일자 뉴스입니다. 이탈리아 중앙정부는 증상이 확실한 의심자만 선별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탈리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 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중앙정부의 방침과는 다르게 베네토주에서는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검사를 한다는 거죠. 3월 17일자 뉴스이니까 10일 이상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베네토주가 다른 주와 뭔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롬바르디아주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 최초로 우리나라에 드라이브스루를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보급한 주입니다. 근데 언제 했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대략 3월 17일 전후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베네토주, 롬바르디아주 그리고 그 이외의 나머지 주를 구분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 전에 몇 가지 그래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건 3월 23일자 영상에서 소개했던 그래프입니다. 세 나라의 중요한 사건이 같은 날 일어났다라고 간주를 했을 때 그래프를 비교한 건데요. 그 당시에는 3월 22일자 데이터만 넣어서 분석했었고요. 오늘은 3월 28일자 데이터까지 넣어서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중국은 1월 23일 날 우한을 봉쇄했고요. 이탈리아는 2월 22일 날 롬바르디아와 베네토주의 몇 개의 주를 봉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월 18일 날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죠. 세 사건이 같은 날 일어났다고 간주했을 때 이렇게 그래프가 구분됩니다. 공산주의 국가 중국하고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 국가 이탈리아와 우리나라입니다. 초반에는 비슷하지만 두 나라의 운명이 갈렸죠. 제가 23일날 영상에서는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중국은 10일 정도 지나서 기하급수적으로 늘던 것이 조금 진정됐고요. 이탈리아는 20일 정도 지나서 조금 진정이 됐습니다. 이게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봉쇄를 했던 두 나라는 특이하게도 S자 곡선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일자 곡선을 그립니다. S자 곡선을 그린 건 우리나라 뿐이죠.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이탈리아와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르냐면 우리나라는 위치 추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방문했던 곳, 만났던 사람들을 모두 다 가려내서 봉쇄하고 그 다음에 소독하고 그 다음에 확진시키고 격리시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S자 곡선을 그릴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 봉쇄가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던 중국이나 이탈리아는 이와 같이 일자 직선을 그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탈리아는 중국만큼 엄격히 하지를 못해요. 중국은 총 들고 지킵니다. 아예 이동이 금지되죠. 근데 이탈리아는 허가를 받으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복기에 있는 사람들 빠져나가죠. 증상이 미미한 사람들 그냥 통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보다 더 더디게 진정이 되고 그 다음에 봉쇄만으로는 이렇게 S자 곡선을 그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는 봉쇄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확진자 판정 기준을 바꿉니다. 어떻게 했냐면 임상적으로 의심이 되면 다 확진자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감염이 됐지만 확진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 간극을 확 줄여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정 국면에 들어선 게 아닌가.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공산주의 국가로서 매우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요. 격리를 시키고 그 와중에 확진자 수를 확 늘리니까 진정 국면에 들어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탈리아는 여러모로 너무 어설프게 중국을 따라한 것 같습니다. 봉쇄도 어설프게 봉쇄를 했고요.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고요. 여전히. 그 다음에 확진자 수를 늘렸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위치 추적을 해서 전격적으로 다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S자 곡선을 그리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물론 저의 가설입니다.
지역별로 비교를 해보려고 이탈리아 데이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탈리아에서 제공하는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이탈리아 정부에 제공하는 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조금 더 상세합니다. 3월 12일자 데이터까지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하고 조금 다르죠. 이 데이터를 보니까 기하급수로 증가하다가 대략 한 일주일 정도 3월 20일 정도부터 그 기울기가 조금 감소한 게 보이죠. 의미 있는 변화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 이탈리아에서 제공한 데이터는 의미 있게도 자가격리 되는 사람들,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증상이 심해서 집중치료가 필요한 사람들로 구분해서 확진자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략 한 3월 20일 전후해서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보다 자가격리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덕분에 그때쯤부터 조금 완화된 게 보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요, 우리나라의 드라이브 스루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베네토주에서 무증상자까지 검사를 하면서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보다 무증상자로서 이렇게 자가격리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와 같이 조금 더 완화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건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고요.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자면은 이탈리아 의료 체계가 한계에 도달을 해서 좀 거의 붕괴 수준에 가까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입원을 시키는 사람보다는 자가격리 시키는 사람들 더 많이 분류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약간의 좀 꼼수로 비춰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주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진짜 의료 붕괴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은지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은 건지는 조금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저는 우리나라의 드라이브 스루와 또 베네토주의 과감한 그런 선택이 이런 완화를 이끌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자 형태로 증가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본격적으로 세 주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있는 게 베네토 주이고요. 그 다음에 이 주황색이 롬바르디아 주입니다. 그리고 초록색이 그 나머지 주이고요. 롬바르디아 주가 베네토 주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네토 주만큼 나머지 주들도 늘어나고 있네요. 비교해 보면은 대략 3월 20일 정도 전후에서 약간 기울기가 감소한 게 보입니다만, 베네토주가 뚜렷하게 이렇게 좋아진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아마도 베네토주에서도 무증상자까지 검사를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위치 추적을 해서 이 사람이 방문했던 곳, 만났던 사람들 다 이렇게 격리시키고 조사, 검사하고 하지 않은 그런 적극성이 떨어지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발 이탈리아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적극적으로 검사를 했으면 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분석을 마쳤고요. 지금부터는 R 프로그램에서 이걸 어떻게 분석하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라이브러리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로 데이터 저장할 리스트 만듭니다. 전 세계 데이터는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가져오고요. 확진자 수, 사망자 수, 완치자 수 가져옵니다. 그리고 새 데이터를 합치죠. 다음에 습관적으로 몇 개 나라의 이름을 바꾸고요. 그 다음에 사망률도 계산합니다. 28일자 데이터까지 있네요. 미국 데이터도 요즘에는 제각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탈리아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탈리아 데이터입니다. 링크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전체 데이터 가져옵니다. 팩터 순서를 좀 바꿔봤고요. 그 다음에 증상이 있어서 입원한 사람, 집중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자가격리된 사람들, 확진자 판정 받은 사람도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도 롬바르디아주, 베네토주, 그리고 나머지 주로 구분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앞에서 살펴봤던 것이 요즘에는 뭐 거의 대부분 전날 데이터까지 다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을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은 23일날 우한 봉쇄한 거 있죠. 그날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탈리아는 22일날 베네토주하고 롬바르디아주 봉쇄했었죠. 우리나라는 2월 18일 이후로 그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요. 세 나라를 비교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데이터 수가 적은 이탈리아 기준으로 데이터를 맞춰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프를 그리면 되죠. 요거는 애니메이션, GIF 애니메이션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보여드렸던 요 그래프, 요 그래프는 이탈리아 데이터에서 가져온 거고요. 그 다음에 2번과 자가격리 비교해 준 거, 그 다음에 지역별 누적 확진자 수 비교, 이렇게 됩니다. 밑에 보면은 1일 감염자 수라고 해가지고요. 대략 한 20일 정도 지나고 나면 완치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전염병 확산 시뮬레이션에서 봤었죠. 그거하고 비슷한 모양을 그리려면 언제쯤 와야 되냐라고 하는 건데, 클러스터가 빠졌네요. 요 내용은 업데이트해서 제가 인터넷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분석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